저희 절반 같아요. 사당동과 허옥동의 지금 만남인데, 예, 그 성당 이렇게 혹시 신자분 손 들어보세요. 신자분, 형 신자요? 네, 아니셔도 상관없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성당에 있는 신부고요. 먼저 강사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키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경력이나 그렇고 앞에 있는 그거 있죠. 여기 오신 신부님들 뭐 이렇게 있고 목사님들 있는데 사실 제가 아마 여기 어떤 신부님 중에서는 제일 경력이 얇고 얇을 겁니다. 굉장히 그냥 경력도 그렇고 예. 그냥 동네 아저씨나 청년 같이 해가지고 사는 얘기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네, 왜요? 아 상관없어요. 잘 보이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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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강의는 참고로 이게 앞에 계신 신부님들이나 지금 혹시 전에 들으신 분 있어요? 이거 강의를 들으셨던 분 들으셨어요 예전에? 처음 오셨나요, 자매님? 아 처음 오셨어요? 예. 이 다른 분들은 이게 이렇게 고차원적이고 좋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제 강의 듣고 강론 들으셨겠지만 대부분 얇아요, 박식해요. 근데 그 박식이 얇을 박자, 얇아. 별 깊지 않고 그냥 사는 얘기 얇게 하는 거니까 크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강의하거나 수업하면은 끝에 있는 5분의 1을 항상 질문 시간을 둡니다. 오늘은 딱 1시간 내에 끝내려고요. 주제가 행복이지만 행복한 얘기를 원래 시간은 2시간 잡고 뭐 이렇게 했는데 행복한 얘기 이 시간에 2시간 들으면 죽어요. 퇴근길에 지금 또 날씨도 그런데 배고프고 힘들거든요.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시간 강의를 빵 몰아 하고서 뒤에 10분, 15분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그럼 10분 일찍 끝나는가? 아닙니다. 질문이 없으면 1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수업을 듣고 강의를 듣고서 질문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 사는 거나 관련된 얘기 같은 거 특히 뭐 없으면은 뭐 신부님 월급이 얼마입니까? 뭐 이런 거 들어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얘기해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굉장히 거창하게 뭐 해가지고 바퀴벌레를 통해서 퇴치를 통해서 배우는 뭐 했는데 사실 제가 강론 때도 한 번 얘기했고 교육 때도 한 번 얘기했었나 해가지고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거기도 한데 제가 바퀴벌레 되게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그 어릴 적 집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화분을 많이 키우셨는데 화분에 바퀴벌레가 그 밑에 살고 있던 거예요. 못 잡았던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았었는데 너무 싫고 트라우마도 있고 하는데 신학교는 바퀴벌레 없었어요. 신학교는 산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주택가 바퀴벌레가 없는 거죠. 좋았는데 행당동은 새로 지은 제 출신 본당이 행당동입니다. 행당동 성당은 원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다 전체를 다 그 새로 건축을 하니까 대리석에 아니 그냥 그 뭐죠? 현대식 건물이 돼버렸어요. 빌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바퀴벌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계단 타고 올 수도 없고. 문제는 제 첫 번째 소임지가 사당동이었습니다. 사당동 성당은 주택가 한가운데 있고 다 주위가 집이에요. 집. 교통이 좋다고 하지만 다 집이고 정말로 그 살기 바퀴벌레가 서식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들만 있어요. 쓰레기통 있고 집이 많고 하수도가 많아요. 하수도가 준서려가지고 그 뭐지 우리 그안 긁어내가지고 냄새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퀴벌레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당동이 바퀴벌레 있겠다 싶었는데 한 2달인가 2월이었어요. 2월, 3월 해가지고 처음 갔는데 바퀴벌레 없는 거예요. 오, 있을 법한데 없네? 엄청 좋았어요. 다행이다 했는데 주임 신부님께 밥 먹다가 신부님 바퀴벌레가 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없어? 네. 없는데요? 그래? 바퀴벌레 뭐 또 괜찮아? 있으면 뭐 하는데 그럼 없네요. 그래서 굉장히 태연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 식사 정확히 기억나요. 주일날 점심 식사라고 식복사 다음에 밥 해주시는 분이 밥을 주셨는데 상추쌈과 그 불고기 해서 주셨어요. 밥 먹는데 식탁 위에 바퀴벌레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는 중간에 큰 거, 까만 거, 이만한 거, 아몬드 초콜릿만한 거, 조그만 집바퀴도 아니고 순간 빡 터져가지고 순간 엄청 놀랐어요. 주임신부만 나고 깜짝 놀라가지고 주임신부님이 그 크리넥스로 덮었어요. 이렇게 잡진 않고 그랬더니 아주 주임신부님 일부러 쿨하신 거 있거든요. 뭐 놀라고 그래? 바퀴벌레 있는데 지금 그래? 근데 먹는 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한 마리 있으면 이 밑에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상추 사이 있을 것 같으니까 상추를 못 잡겠는 거죠. 그래서 막 들춰보더니 막 주임신부 야 들춰보지 마. 뭐 쫄고 그래. 막 했는데 그때부터 이게 봄이 되니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로 제 방에 막 슥 불 켜면 슥 지나갔고 겨우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아봤자 못 잡아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거죠. 방에 집기도 많고 하니까. 그 끔찍한 순간이 너무 싫어서 사실은 주임 신부님께 세스코를 불러달랄까 했어요. 세스코가 바퀴는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하게 바퀴벌레 잡는 곱등이 어려운데 하는데 사실은 사당동에 있을 때 돈이 없기 때문에 주임 신부님이 불 켜놔도 뭐라 하셨거든요.
지금 화장실 신자분 아시고 불 켜놓는 것 자체 이해를 못해요. 깜깜한 데 있어야 되고 전기도 아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이니까 당연히 세스코를 안 불러주실 거란 말이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묵상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바퀴벌레가 무에서 유로 창조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없는 공간에서 알이 생겨서 나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딘가에서 유입이 될 거 아닙니까? 유입이 되는 거니까 들어오는 걸 잡자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잡았냐면 성당이 제가 2층 방이었는데 그 바닥이 오래된 대리석 바닥이에요. 까맣단 말이에요. 까마니까 그 사이사이에 있는 거예요. 얘가. 그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리고 사람 없으면 이렇게 올라가서 또 이 사이에 또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2층까지 올라오고 제 방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머리 좋더라고요. 그거를 밤에 잡았어요. 잡고 나서 보니까 얘네가 계단에서 창조되는 게 아니니까 또 어디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때 느낀 건 밖에 있겠구나 해서 한 번은 등산용 랜턴 있죠. 아주 밝은 거. 아주 밝은 거 이렇게 해리포터 같이 생긴 랜턴도 있어요. 이렇게 들는 거. 2개를 들고서 레이드를 들고서 나가봤어요. 밤에. 정확히 11시 반에. 딱 나갔는데 정말 바퀴벌레가 마당이며 화단이며 드글드글한 거예요. 까만 아몬드가 딱딱딱딱딱 한 번에 이만한 공간에 10마리씩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평소에 내가 숲이라고 생각했던 화단에 이렇게 많이 살았구나. 신자분 그거 장난 아니니까 지금요. 엄청 많은 거 지금도 엄청 있을 거예요. 생각 보니까 양쪽 끝이었어요. 이쪽 맨 끝에 있는 성모상 쪽과 이쪽 맨 끝에 있는 예수님 상에 엄청 많았어요. 그때부터 이거구나. 얘네를 죽여야 내 방에 바퀴벌레 없겠구나 해서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막 발로 차서 막 화단 같은 거 흔들어 보고 나중에 바퀴벌레 보니까 소나무 위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바퀴벌레가 나무 위에 있어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다 죽이고 없애는데 그래도 하루 없애도 이거 안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나갔어요. 그때부터 매일 나가가지고 니네가 얼마나 빨리 번식한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알을 3개씩 간다 치자. 나는 하루에 보이는 거 다 죽일 거니까 그때부터 다 죽였어요. 그리고 정확히 숫자 기억나는 건 아마 제 방에 왔던 신자분들은 그 제 방 달력이 붙어있는 숫자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기억나. 55, 53, 37, 21, 10, 6, 4, 1, 1, 1. 이게 잡은 숫자예요. 하루에. 하나, 둘, 셋, 넷, 다 열흘간 잡은 거예요. 나중에 111, 00000. 매일 나가가지고 다 잡았어요. 니네가 얼마나 빨리 번식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죽이는 숫자가 훨씬 클 거라는 거죠. 훨씬 빠르게 올라갈 거다 해가지고 다 잡았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딱 잡고 나니까 방 안에 없어요. 그때 사모교원 분들이며 본당 신자분들이 제가 바퀴벌레 있다 했더니 온갖 그 잡지실 다 주셨어요. 뭐 계란 노른자를 으깨서, 그러니까 삶아 으깨서 붕산 있죠. 약게 붕산 사서 섞어서 놓으면은 이게 세숫가 쓴 방법이라고. 그것도 나 받고 사모교원들은 은행잎을 따다가 은행잎을 놓으면은 없어질 거라고. 은행잎 100개 놔뒀거든요. 은행잎 사이사이로 다녀. 오히려 그 은신처 온갖 것 다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밖에 있는 걸 다 죽이니까 안에 한 마리도 없어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있는 성당이 반 잘려 있어요. 사당동은 이쪽에 마당 쪽에 있고 이쪽 화단이 또 그 건물 기준 옆으로 또 있는데 그 뒤까지 다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당 밖에서 얘네가 들어올 것이다. 성당 밖에 화단이 있거든요. 그 뭐지 하수구가 있거든요. 그때 밤에 12시에 이로 우중충 나가가지고 성당을 디귿자로 돌고 성당이 이렇게 있으면 성당이 원래 이렇게 길게 있구나. 이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길이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다 속된 말로 작살냈어요. 전부 다. 이 옆에 있는 건물 사이사이 있죠. 이 사이사이에 있는 것까지 곱둥이까지 다 죽이고 전부 다 죽였어요. 그 옆에 있는 거. 밤에 가보니까 진짜로 쓰레기통 팡 차니까 바퀴벌레 왔다 갔다 해요. 그거 다 죽였어요. 싹 다 죽였어요. 그래 죽여가지고 팍팍팍 죽이고 이제 보름 뒤에 완전히 성당 안에는 바퀴벌레가 없는 거예요. 완전 박멸. 바퀴벌레와의 전쟁에서 저는 승리했어요. 박수. 이걸 없애고 나니까 애들도 좋죠. 왜냐면 애들이 유아방에도 바퀴벌레 있었어요. 그 유아방 지금도 하시면 유아방 방석 바꾸셔야 돼요. 그거. 거기 바퀴벌레가 엄청 있던 거 바꾸셔야 돼요. 유아방 예, 사이즈 있기 때문에 없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정말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 방에 바퀴벌레 없으려면 내 주위에 없어야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내 주위에 없다면 내 안에 없앨 수 있어요. 내 주위에 다 그렇다면 바퀴벌레와
행복을 바꾸면요. 글자 바꿔보면 내가 행복하려면 주위 사람들이 행복하면 돼요. 우리 집에 바퀴벌레 없으려면 동네에 다 없애면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 집에 또 없어요. 우리 집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옆집과 우리 뒷집과 동네 쓰레기통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맨날 집안에 잡아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잡으시면요, 여러분들도 조만간 바퀴벌레를 없앨 수 있어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한 달 동안 바퀴벌 잡으면서 정말 느꼈어요. 그리고 그 2013년 5월에 그 한 해는 바퀴벌레가 없었어요. 아예 씨를 말린 것 같아요. 겨울까지 한 마리도 못 찾았고 중간중간에도 한 마리도 없었고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주위 사람을, 이웃을 행복하게 하면 된다. 아주 크게 느꼈습니다. 교사들이 이거를 제가 그래서 배워서 다음 본당이 화곡분동이기도 하고 이제 신자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있고 그 친구들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친구들이 다 행복하다면 동네에 있는 그러니까 신자들이 모두가 행복하다면 저는 행복하겠죠. 그렇죠? 좀 넓게 보면은 저는 오늘 그러니까 우리 본당 와서 그 생각했어요. 내가 행복하려면 이웃이잖아요. 내가 다음에 전 신자예요. 그렇죠? 주위에 있는 건 성당의 신자니까요. 신자가 행복하면 제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신자는 어디 살아요? 동네에 살아요. 화곡분동 동네에 살아요. 신자분들이 행복하려면 동네가 행복하면 돼요. 우리 동네가 행복하면 돼요. 그때부터 제가 동네를 다니면서 다 인사를 했어요. 그 뭐지? 이렇게 영업은 아니지만 일부러 물건을 사고 시장 가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일부러 처음에 가서 눈도장 찍고 그다음에 일부러 로마카를 하고 갔어요. 예, 저 동네 신부입니다 해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얘기도 듣고 미용실 뭐 다 해가지고 무슨 뭐지 나물 빵집 뭐 해가지고 다 이제 화곡동에 있는 분들과 이제 심지어 붕어빵 아줌마랑도 친해가지고 그 모바일 티켓 해가지고 붕어빵도 애들한테 줬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티켓을 만들어서 꼬맹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애들이 아줌마한테 보여주면 아줌마 붕어빵을 줘요 이렇게. 종이로 좀 이상하잖아요. 모바일 티켓 아줌마랑 결했거든요. 붕어빵 10개 해가지고 3만 원씩 돈 미리 선불을 하고서 애들 보여주면 돈 주세요 해가지고 했는데 동네 주민들이 모두 행복하다면 다 행복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먼저 행복해 되니까 아마 저랑 같이 선생님 교사했던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캠프 가면은 다른 것도 챙길 거 선생님들 있지만 간식 같은 건 좀 챙기려고 해요. 선생님들이 일할 때 캠프 때 덥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스트레스 덜기 위해서 간식 준비를 빠방하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청소도 하고 허드렛일도 하고 다 하시잖아요. 대신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건 맛있는 간식으로 거기에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 할 시간에 그렇게 딴 거 간식 챙길 시간에 충분히 맛있는 거 먹고서 드신다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 캠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 끝나고 어려운 일을 다 끝나고 딱 들어왔는데 시원한 한여름에 시원한 맥주 쫙 깔려 있고 치킨 순살로 쫙 깔려 있고 치즈 스틱 쫙 있고 덥고 지친 몸으로 너무 더운데 뒤풀이를 갔는데 이미 에어컨 빠방하게 준비되어 있고 세팅 쫙 되어 있고 여름에 그 조그만 배려 하나하나가 그 선생님들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여름에 선생님들이 기분 좋으면 누가 기분 좋아요? 학생들이 기분 좋아요. 학생이 기분 좋으면 누가 좋아요? 집에 가서 엄마가 기분 좋아요. 엄마가 좋으면 아빠가 좋을 수 있고 아빠가 좋으면 가족이 좋을 수 있어요. 계속 돌아가면서 좋게 기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는 간식 준비할 때 평소에 간식 같은 거 해서 도와주고 특히 그 뭐죠? 화곡동은 이번에 제가 만든 게 간식데이라고 있어요. 매월 셋째 주 주일날 오후 5시다. 5시에 청년들이 다 와요. 그럼 저는 간식 타임 맞춰서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김치볶음밥, 뭐 카레 아니면 스파게티 해가지고 간식을 나눕니다.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많이 해서 요즘엔 늘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30명 오면 한 50인분 해가지고 주부 특권 그 주부들한테 더 많이 포장해 줍니다. 남은 거 해가지고 엄마들이니까 드시라고 포장도 해주시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겁니다. 재밌는 건 제가 그래서 이거 뽑아야 되겠다. 잠시만요. 여기 관련된 작은 영상 한번 보면서
those things from your garden that spring from gloom. My love is a flower just beginning to bloom, beginning to bloom, to bloom. She's still learning to love herself, and she's still learning to let herself go, and she's still learning to trust herself, and I gotta be patient because I know, well, my love is a birdie who's just learning to twill. I must be patient with her now, so I will. My love is a flower just beginning to bloom, beginning to bloom, to bloom. She's still learning to love herself, and she's still learning to let herself go, and she's still learning to trust herself, and I gotta be patient because I know that my love is a flower just beginning to bloom, like those things from your garden that spring from gloom. My love is a flower. 네, 여기까지. 제가 강론이나 교육 때 한 번쯤 이렇게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네. 이거를 제가 보고서 감동을 받아서 제가 한번 그 SNS에 올렸던 그 문득 영화 보고 나니까 그게 생각났어요. 그 성당 앞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주차 방지 턱이 있거든요. 그 눈사람 비슷하게 생긴 그 미니언즈 비슷하게 생긴 굉장히 못생긴, 네, 예, 녹슬고 그냥 지저분해요. 이게 다 까여져 있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뭐 갖다 스치면은 마치 살이 까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문득 영화를 보고 나니까 닮은 거예요. 어디서 보던 거랑. 그래서 미니언즈 걔 있죠. 막 이상한 말 나나나나 하면서 지들끼리 막 장난치고 이거 한번 칠해도 되겠다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도안을 이제 우리 중고등 선생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한번 칠해봤습니다. 재밌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림은 못 그려요. 칠하는 건 잘하는데 그림을 아예 못 그리니까 우리 중고등 선생님이 스케치는 해주시고, 제가 노란색 칠하고 그분 매직으로 그림을 그려주시고 칠한 색깔 따라 그린 거. 이거 심지어 뭐냐면 이거 파란색 뭘로 칠할 그랬더니 친구가 신문 시계 색깔이면 돼요 해가지고 이거 시계 색깔 바꿔서 그린 거예요. 전 색감이나 미술적 감각 전혀 없어요. 가지고 하면서 한번 그리고 계속 칠하니까 지나가는 꼬맹이 보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키도 비슷하게 하고 이 봉들, 그래서 방직턱들 보고 똑같이 그려보려고 하고, 나중에 이제 완성이 되고 예쁘게 그리고, 애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것들. 근데 이거를 제가 그리면서 느낀 건 아이들이 집에 가는 길에 또는 그 유치원, 성당 앞에 유치원이 크게 있거든요. 유치원 앞에 있는 이 과탁방지턱이에요. 아이들이 기분이 좋게끔, 그러면 선생님들이 좋을 수 있겠죠.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제가 열심히 사 끝나면 하는 꼭 정리 행사가 있어요. 하는 일이 선미유치원 선생님들 찾아가서 제가 커피를 내리거든요. 더치커피를 직접 내려요. 커피 2병, 큰 거 2병씩 해서 매주 화요일 날 꼭 드려요. 돈 안 받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커피를 졸리고 힘들 때 아니면 피곤할 때 드시긴 하는데 굉장히 좋으시대요. 선생님들이 좋으면 아이들 좋겠죠. 아이들이 이런 걸 좋으면 엄마들 좋을 수 있고 계속 좋은 것들이 전이 됩니다. 중요한 건 행복은 정의성, 행복의라고 했다. 행복의 정의성. 행복은 계속 전이 돼요. 악은 전염돼요. 악은. 요즘에 지하철 갑질 기사 별로 안 나오는데 마트에서 갑질이나 못된 일 사는 거 있죠. 막 내가 막 싸우고 막 아니면은 지하철이나 어디 공공장에서 싸우는 것들, 은행 같은 데 가서 싸우는 모습들. 제가 그 신부되기 전에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봐봐 학생 봐봐, 그래서 앞에 은행에서 하나은행 갔더니 뭐 어떤 아저씨가 뭐 점장 나와 그러고 막 싸우고 막 하고 여직원한테 말도 막 하고, 그때는 갑질기사 나오고 전이었어요. 한 3년 전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랬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알아? 가만히 듣다가 어머니 그래서 그거 보고 왔어요? 그럼
그걸 왜 보아요? 그걸 그 안 좋은 걸? 아니 싸우잖아. 싸우는 거 재밌죠. 재밌어. 싸움 구경 불구경 재밌긴 한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는 저 같으면 안 봤을 거라고. 왜냐하면 나쁜 행동들을 보면은 눈에 남고 그게 머리에 기억이 되면서 여차했을 때 내가 못된 행동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을 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애들한테 폭력적인 영화 보지 말라고 하는 게 따라하니까 따라하는 것도 그걸 보고서 느끼는 거예요. 동화되는 거예요. 폭력적인 장면 보여주면은 따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못된 것들 갑자기 영상 보면은 그거 절대로 보지 마세요. 전 한번 지하철 타다가 가끔씩 그 밤에 타면은 그런 경우 있어요. 막 성추행 아니야 그러면 막 싸우고 제가 봤던 그 장면이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 뉴스 기사에 진짜 신기했어요. 그래서 전 보다가 뭐야 알았어 싸우니까 전 바로 다음 거 건너갔어요.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요. 어려운 사람들. 하지만 못된 장면들을 싸우는 거 보고 있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악은 전염돼요. 하지만 선은 전이 됩니다. 좋은 것들, 좋은 말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나눔, 자비, 용서, 평화, 온유, 배려, 존중, 친교 이것들이 조금씩 커갑니다. 주면 줄수록. 근데 이것들이 주면 줄수록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상황. 제일 중요한 게 상황이에요. 행복에 대한 얘기 듣고 행복합시다 아무리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경우 있어요. 변수인데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뭐냐면 네 이거 보셨어요 인터넷에서? 이거 어디예요? 놀이공원 아니고 이게 나라가 지금 사진이 너무 조그만 거 받았는데 이게 캐나다예요. 캐나다의 시민의식. 쓰레기통이 작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한강에 그 뭐지 불꽃놀이 끝나면 장난 아니죠. 치킨 다 버리고 영동고속도로 가서 가요제 와 정말 쓰레기를 이게 막 뿌린 줄 알았어. 우와 뿌린 줄 알았어. 깨끗하게 모아놓은 거예요. 이 양반들이 캐나다 사람들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이거 보셨어요? 이 캐나다 지하철이에요. 돈 넣는 그 기계 망가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놓고 간 거예요. 망가졌다고 그냥 공짜로 타는 게 아니었어요. 돈을 놓고 가는 거예요. 진짜 이거 시민의식이 보통이 아니에요. 기온 패트리 이 사람이 프로게이머였잖아요. 캐나다 사람인데 생활에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캐나다 가는 사람들은 스톱 있잖아요. 무조건 서요. 무조건 서요. 저도 한번 호주 갔다 느꼈어요. 진짜로 저 끝에서 스포츠카 노란색 람보르기니 차는 우웅 오길래 저는 신호등이 없는 데니까 아니 이게 횡단보도 있는데 불이 없으니까 신호등이 없는 데니까 지나가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저긴 차가 저기서 오고 저는 짧은 1차로지만 건널 수 있는데 그냥 가겠다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우선 여기서 빡 써요. 칼같이 써요. 그리고 저만 저렇게 보고 있어요. 놀래가지고 보고 있었더니만 저도 걔가 좀 짜증나 싶더라고요. 빨리 안 가? 빨리 안 가? 무조건 쓰는 거예요. 정지선 있을 때 반드시 쓰고 우리가 원래 지금 노란 운전면허 있으면 아시죠? 노란불 깜빡이는 거랑 빨간불 깜빡이는 거랑 빨간불 깜빡이면 어떻게 돼요? 예, 서야 돼요. 무조건 서야 돼요. 노란불은 있나 없나 확인하고 가야 되고 스톱이 서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이 시민의식이 엄청나요. 좋은 것들을 같이 지키는데 아마 외국이나 그쪽 빡센데 나가보신 분들은 제가 엄한 데만 가봐서 그런지 사이판 갔는데 호주도 마찬가지 운전하는데 정말 양반같이 운전해요. 한국 사람들이 아주 곱게 아주 착하게 저 처음 알았어요. 미국에 그러던데 미국에 이렇게 있으면은 스쿨버스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요 이거 추월 안 된다면서요. 스쿨버스는 추월 자체가 안 된대요. 정지했을 때도 말고 그냥 달리고 있으면 아예 추월 안 된대요. 무조건 이거 벌금 어마어마하대요. 그리고 정지하는 건 마찬가지로 스톱하면서 이거 이때 추월하면 죽는데 작살나는데 그냥 아니 그냥 엄청 벌금이고 뭐고 큰일 난다고. 진짜 한국 사람들이 그 못된 야 이거 사야지 하는 사람이 운전은 곱게 해요. 아주 곱게. 이 나라에서 이 상황은 운전하는 상황들은 다 이런 거예요. 당연히 물들게 돼 있어요. 중국 가보셨죠? 중국 가보신 분. 중국 주차 그 차 뭐지? 운전 장난 아니죠. 신호 지켜요? 전혀 안 지켜요. 중국 그 교통 상황에 대한 명언이 있어요. 무질서 안에 질서가 있어. 진짜 그래요. 사고 하나도 안 나죠. 빵빵해도 그냥 지들끼리 마치 뭐 태엽 꼬이듯 우르르르 하면 막 나가잖아요. 그냥 아무도 안 지켜요. 근데 신기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격 운전 100%, 방어 운전 100% 같아. 내 차를 이렇게 하면서 막 다 나간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못된 정말 지하철 타도 막 안 내리고 막 타잖아요. 저 한번 갔다가 안 내려내 막 타는 거예요. 나중에 막 하니까 나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 뭐야 하면서 밀어넣는 거예요. 저를. 못 내렸어요. 한 번은. 웃겨 죽게 된 거죠. 그런 이거랑 정반대적인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중국 사람 제일 많은 데 어디예요? 명동도 있는데 제주도, 명동 그런데 많잖아요. 거기서 그래요? 죽을라고? 안 그러죠. 중국 사람들이 와도 한국에 오면은 거기서 그걸 지켜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어디냐? 상황이 그러니까 지켜요. 우리가 어? 어. 여기서 이 상황,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하는 곳이야. 우리 원래 배려하는 곳이야. 원래 좋은 걸 주는 곳이야라고 아예 밑바닥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행복에 대한 것도 깔고 갑니다. 자, 30분 딱 끝났어. 오케이. 이렇게 사실 여기까지가 제가 원래는 평소에 했던 얘기들인데 이것들 사실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거에 대해 얘기하면서 행복에 대한 얘기 들으면요. 이제 2부예요. 우리 이걸 2시간짜리인데 하나 자른 거예요. 압축시킨 거예요. 쿨하죠? 예, 2부 하면 2부. 우리 쉬었다가 온 거예요 지금. 저 창문을 열 수 있나요? 덥지 않아요 혹시? 저만 더운가요? 창문 문 열나요 선생님? 아 그래요? 열 수 있다. 아싸. 좋다. 시원하다. 네. 우리가 평소 행복에 대한 강의나 그런 거 많이 들으셨죠? 책도 많고 자기계발서, 심지어 심리학 다 행복 찾아서입니다. 근데 저는 짧아요. 저 밖에 있는 분들하고는 사진하는 분들하고 좀 달라요. 얇고 하기 때문에 그 변수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변수에 대해서. 행복해야 됩니다. 강의 듣습니다 하는데 집에 가면 그렇게 안 돼요. 집에 들어가면 똑같이 지지고 볶고 남편 싸우고 애들하고 싸우고 학교 가면은 지지고 볶고.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냐? 신부님 말했던 바퀴벌레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내가 왜 주변을 좋게 했는데 왜 안 되냐? 이 변수에 대해서 하나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바퀴벌레 변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퀴벌레의 변수. 바퀴벌레 잡았어요. 한 달 동안 다 잡았어요. 동네를 다 없앴어요. 싹 없앴는데 이상하게 내 방에 바퀴벌레가 안 없어져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있죠. 그럼 그런 건 어떤 경우예요? 네? 지저분해서 내 방이 지저분해서 또 서식지 내 방이 서식지니까 내 방에는 없앴다고요. 내 방에는 일단 없앴어요. 깨끗이 했다고. 정들어서 죄송해요. 장애가 있어요. 예, 이상했어요. 예. 또 올마온 거.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죽이면서 느낀 건 이거 다 죽였는데 내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 있겠다. 뭔 말이냐면 여기 있는 애들 다 죽였는데 일로 들어온 애들을 죽였으면 없어지겠죠. 하지만 여기 있는 죽인 애들이 옆집이었어 보니까. 얘네들이 옆집으로 하는 바퀴벌레였어요. 내 방으로 들어온 바퀴벌레는 딴 데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한마디로 남의 집 좋은이라는 거죠. 이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난 열심히 행복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아까 보이죠? 와이셔츠를 다리고 개 목줄 좀 풀어주고 작은 거 하나를 배려 존중 했는데 그게 나한테 안 돌아온다는 거죠. 한마디로 착하게 잘 살려고 노력하고 이웃을 도왔는데 나에게 그 행복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변수가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행복까지 못 가고 넘어지거나 에이 세상은 그런 거지 하고서 넘어집니다. 중요한 건 억울하지만 이 남의 집으로 가는 바퀴벌레를 잡았다고 해서 나에게 손해예요? 손해 아니에요. 누구에게 도움이 된 거예요? 옆집에 도움이 된 거예요. 옆집 바퀴벌레 없어지겠죠. 기분이 좋겠죠? 뭐 좋아지겠죠. 아까처럼 이어서 뭔가 좋은 것들이 나에게 올 수가 있어요.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 제 삶의 자화명 중 하나입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꼭 내가 있던 100에 대한 어떤 에너지만큼이 아니어도 반드시 돌아오고 지금 이 세상 안 된다면 저는 신앙이니까 저는 하느님 믿으니까 죽어서라도 그만큼 분명히 갚아주실 거라고 저희는 알고 믿습니다. 내가 좋은 그 씨앗을 뿌린 열매가 나에게 오지 않아도 그걸 누군가 먹는다면 길 가다 먹어서 기분 좋아진다면 그 좋은 것들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올 거란 겁니다. 제가 이거 한 번은 감사하게 느낀 게 뭐냐면 아까 미니언즈 얘기. 미니언즈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조명이 장난 아니죠. 이게 지금 직사죠. 제가 얼굴 이렇게 원래 지금도 크지만 이렇게 땡땡 안 보여요. 왜냐면
햇볕이 직서양이에요. 얘는 기가 다 붙잡힌 초등 교감이에요. 그리라니까 그리는 건데 그림자 보이시죠? 여기 그리는 게 웃긴 게 성당이 이쪽 방향이 직서양이어서 오후 5시까지 작업을 끝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서쪽으로 지는 해가 딱 들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한 번에 딱 얼굴로. 그러니까 이게 엄청 뜨거워요. 근데 이거 그릴 때가 9월 말이었나? 10월 초인가 그랬어요. 천천히 그렸거든요.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5시간에 끝나야 되니까 조급한데 한 번 일 시작했는데 중간에 또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땡볕 맞으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 까맣고 하얗고 까맣고 하얗고 하고 있는데 좋은 일이지만 짜증도 났어요. 덥고 하니까. 근데 이게 그리고 있으면 저희 성당 이렇게 있으면 딱 여기 화곡동 성이라면 여기 놀이터가 하나 있어요. 놀이터가 아닌데 거리 걸어도 10초면 가요. 코앞이죠. 근데 여기 그리고 있으면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유치원 애들은 아 이쁘다 신기하다 가는데 성당 다니는 초등학교 애들은 여자애들은 가요. 예쁘다고 가는데 남자애들은 깐죽거려요. 땀을 비질비질 흘리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와서 깐죽거려요. 막 그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려도 지금 자세도 안 좋아요. 쪼그리고 그려야 돼요. 의자도 없으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고 나중에는 거꾸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허리 아파 죽겠는데 재밌는 건 이 그리고 있으니까 남자애들 와가지고 지금 안녕하세요. 와서 뭐 좀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 그랬더니 그래. 지금 뭐예요? 그래 페인트로 그리는 거야. 그림 그리는 거야. 페인트요? 그래. 우리 집에 페인트 있는데. 페인트로 그리는 거야. 우리 아빠도 이거 잘하는데. 아빠 잘하시지? 알았어. 나도 미니언즈 집에 이렇게 있는데. 깐죽깐죽거려. 정말 짜증이 이렇게 나는. 근데 뭘 할 수도 없고 그래 뭐 꼬맹이니까 그래 가 남자애 가라는데 한 번은 거의 끝날 쯤인데 저희 우리 주일학교 영훈이라는 애가 있어요. 영훈이라는 꼬맹이가 있는데 제가 걔 5학년인가? 상해가 그래요. 상해 5학년 있다. 영훈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남자인데 우는 상이에요. 그냥 얼굴 하얘가지고 맨날 이렇게 웃고 다녀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니는데 걔 별명이 이 놀이터에 터줏대감이에요. 걔가 그 나이가 5학년이면 놀이터 잘 안 놀아요. 요즘에 놀이터에는 유치원생이 놀지 초등학생이 요즘에 놀이터 없어요. 어디 감히 지금 놀이터에 놀아? 학원 가야지 죽을라고. 미래가 걱정되는데 엄마도 안 보내줘. 근데 얘는 5학년이지만 꿋꿋이 여기서 놀아요. 재밌게 애들하고. 그냥 뭐 하고 있으니까 온 거예요. 구경하러 온 거예요. 보는데 신부님 뭐 하세요? 신부님 이거 하는데 막 그리고 있어. 그래 아무나 원래 아는 친구니까 별로 얼굴 안 보고 인사 막 그냥 그랬어요. 그런 거죠. 신부님 와 신부님 덥지 않으세요? 덥지 햇빛이니까 덥지. 그랬더니, 신부님 수고하시네요. 신부님 힘내세요. 하면서 그렇게 저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 힘내세요 신부님 힘내세요. 신부님 너무 그림 예뻐요. 너무 좋아요. 그 세 마디를 하고 갔는데 그날 그 위로의 세 마디가 정말 제 마음을 녹였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걸 잊지 못하겠어요. 제가 2015년 받았던 위로와 따뜻한 말 중에 그게 1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그 말이 걔가 원래 마음속에서 천성이 착해서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나온 걸 수도 있겠지만 어디선가 받을 수 있겠죠. 놀이터에서 왔잖아요. 좋은 거 재미난 걸 재미 갖고 와서 저에게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친구는 받았던 거를 주고 저 역시도 받아서 그렇게 너무 기분 좋으니까 집에 들어와서 저녁 때 선생님들 회의 있었거든요. 회의 있을 때 더 밝게 맞아주고 선생님들이 또 기분 좋으니까 줄 수 있고 중요한 건 그래서 세상에 공짜 없듯이 반드시 내가 나도 뭔가 공짜같이 받은 게 있고 준다면 똑같이 돌아가면서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불행의 변수가 있어요. 불행.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제가 신부로서 교리를 많이 했어요. 청년 교리며 중급 교리며 많이 하는데 베스트 질문들을 다 모았어요. 왜냐하면 질문이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나중에 한번 진짜 제가 뭐 여력이 되면 책으로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평소 묻는 질문이에요. 착한 신이 하느님이 나빠요, 착해요? 하느님 나빠요, 착해요? 선하죠. 선한 신이 있는데 창조했는데 악이 있어요. 그럼 하느님이 약한 거예요? 이런 것들 굉장히 착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세상 불공평하죠. 이런 모순적인 질문들 쫙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통이에요. 왜 인간은 고통을 느껴야 됩니까?
교회가 말하는 네 가지 고통이 있어요. 사회적인 다를 수 있겠죠. 심리적인 다를 수 있겠지만 교회는 네 가지 고통의 이유를 말해요. 첫 번째,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남 괴롭히고 못된 짓 하다가 내가 걸린 거예요. 그거는. 이건 누구 탓할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탓할 게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남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길 가다 저를 강도질한 거예요. 우리 엄마 때리고 우리 도둑질한 거예요. 내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누구 잘못이에요?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억울하게 고통을 겪는 거예요. 세 번째, 대속이에요. 대속이 다른 말은 대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겪는 거예요. 우리 술자리 가면 많이 하죠. 뭐 있어요? 흑기사, 흑장미. 대신 먹어주는 거예요. 다음날 죽겠죠. 이 고통이 바로 대신이에요. 정말 천박한 비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대속이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겪은 거예요. 이거는 책임은 나한테 있죠. 내가 선택했으니까. 하지만 내 잘못은 아니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몰라. 사회적 용어는 몰라요. 교회적 용어는 뭐라고 그래 이걸? 시읒비읒. 뭐라고? 뭐라 했어 지금? 뭐라 했어? 모르니까 수박? 분명히 SH 발음 나왔는데 SDS 나왔는데 뭐예요? 신부? 죽을라고. 신승모도. 신비죠 신비. 고통은 신비라고. 발음 정확히 하세요. 녹화된다고 지금. 저희 성당 아니니까. 저희 본당 연합회장이에요. 예, 이런 분이 청년 회장이. 본당이 사실 장애인 청년회라 가지고 어려워요. 만만치 않아요. 네. 내가 모르는, 그러니까 이유를 몰라요. 그냥 이게 대신하지도 않았고 그냥 이것처럼 남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죽는 거예요. 세월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한테 질문이 컸어요. 신부님, 300명 애들 죽을 때 하느님 뭐 하셨습니까? 거기 죽어갈 때 기적 뒀다 뭐 합니까? 이때 써야지. 5천명 먹이면 뭐 합니까? 그때 애들 배 뒤집어서라도 끄집어냈어야지. 하느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물론 청해진 해운이면 유병원인가 그 사람 잘못해가지고 이준석 회장이 아니지 선장이 배 돌렸다가 넘어진 걸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타이타닉 같은 게 뭐죠?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그냥 악의 없이 몇백 명 죽었죠. 모르는 이유는 몰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이 네 가지의 기준으로 할 때 첫 번째, 내 잘못, 실수, 죄, 의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돼요. 고통을 겪을 때 내가 불행할 때 나 왜 이렇게 불행하지 했을 때 첫 번째로 내 잘못이 있는가, 내 실수였나, 내가 죄를 지었나, 내 의지가 거기 담겼었나 해가지고 만약에 없다면 이게 내가 없다면 나머지 세 개 중에 하나라면 세 번째는 기분이 좋겠죠. 대신했으니 희생이니까 뭐가 의미가 있는 거지만 이 두 가지라면 여기에 전혀 마음 두지 마세요. 내 선택이 없는 내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힘든 것들로 인해서 내 행복과 가치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신자분들 모두가 그래요. 금수저. 태어날 때부터 정말로 잘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신부도 그렇고 특히 이번에 혹시 요즘 영화 잘 안 되는데 스파이 브리츠 보셨어요? 보신 분? 이거 보니까 20만 봤던데 20만. 톰 행크스 나오고 얼굴 크게 나오고 아무튼 이거 실화예요. 냉전 시대 때 그 미국 나쁜 짓 했죠. 여기 소련 영공에서 몰래 그 사진 찍고 소련 스파이 보내가지고 핵무기 그거 빼내고 동시에 막 한 거예요. 근데 조종사가 격추돼 추락하고 이쪽에 스파이 잡혔어요. 막교환하는 거예요. 막교환. 동독에서 다리를 통해서 막교환하니까 스파이 브리스 나왔는데 미국 조종사가 실제로 거기서 마지막에 고문당하고 송환될 때 막교환될 때 그 협상가였던 톰 행크스한테 첫 번째 한 얘기가 저 안 불었어요. 국가 기밀 안 불었어요. 그 유투 정찰기 그거 했는지 끝까지 참았어요. 믿어달라고. 왜냐면은 말했다고 했다가는 거기 날아가서 당할 수 있으니까 죄를 물을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톰 행크스가 차분히 보면서 너가 떳떳하면 돼. 떳떳해? 그래요. 너가 잘못이 없고 너가 떳떳하면 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쫄지 마. 이 얘기를 해요. 굉장히 다가왔거든요. 괜찮아. 나중에 이 사람이 잘 살아서 나중에 사후에 은성 십자훈장 받아 제일 큰 훈장 있죠. 그거 받고 어마어마할 거.
죄의식 갖거나 주눅 들지 마. 너의 잘못이나 실수가 없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 특히 이건 저도 그런 게 뭐냐면 신부도 여러분들 그렇죠. 요즘 금수저 흑수저 얘기 나오잖아요. 신부도 금수저 신부가 있고 흑수저 신부가 있어요. 있어요. 출신 본당, 지역, 그리고 소임지 본당 있죠. 솔직히 동네가 지역이 유복한 본당, 잠깐 성당 다니세요? 예. 네. 아 그러세요? 아 그래. 이렇게 하시길래 지역이 유복하고 이렇게 큰 본당에서는 자체적으로 재정 여유가 있어요. 신부로 지내도 사시간도 좋고 뭐도 다 설계돼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지역 가면 똑같이 반대로 어려워요. 그리고 신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네? 주임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내가 주임 신부님을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저 김주영 신부님 전임 신부님 선택 안 했어요. 저 지금 이 강 신부님 지금 7년째 살고 있단 말이죠. 전에 있던 그 신부님이라고 어렸을 때 7년째 만난 거 저 그 신부님 선택하지 않았어요. 제가 화국분을 선택하지 않았고 신부님 선택하지 않았고 제 출신 분당이며 전 사실 금수저는 아니에요. 그렇지 지난 것도 그렇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잘못과 실수가 없는 모든 거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주임 신부님이 인한 고통은 고통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고통이 아니 불행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아니면 상관없는 거고 대신 저는 그 기준이 있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반드시 살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읒줄 소주. 저는 신자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신부로서 주임 신부님과 관계 안 좋을 수 있어. 안 맞을 수 있어요. 주임 신부님 맨날 나 고기 안 좋아하는데 고기만 먹여. 그런 신부님 있어요. 어렸을 때 고기 못 먹었다고 매끼 고기야. 죽을 것 같아요. 풀 하나도 없고 술 좋아한다 맨날 술 먹거나 아니면 맞추거나 주임 신부님 힘들 수 있고 수녀님들 힘들 수 있고 다른 분당 환경이나 뭐 요건이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자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신자분들을 위해 왔기 때문에 신자분들에게만큼은 신자분들과 잘 지내야 된다는 게 제 사명이에요. 전 소명이에요. 주임 신부가 100번 싸워도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신부님이 저한테 심지어 저 산호에서 있었어요. 저 첫 분당에 요즘도 있어요. 통행금지. 통행금지인가? 통행금지. 10시 내로 들어와. 10시 내로 들어와. 통금시간. 10시 내로 들어와. 두 번째. 주임의 보좌야, 본당의 보좌야. 주임 신부 넌 보좌야 아니면은 본당 전체의 보좌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교회법상으로는 주임의 보좌예요? 아니에요. 본당 전체의 보좌예요. 하지만 옛날 신부는 그래요. 너 내 보좌야. 예. 저는 심리의 보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좌 신부가 하는 노동의 일이 많아 적어? 없습니다. 네,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노동이 적죠. 그 말이 뭐냐면 휴가 없다는 얘기예요. 힘들지 않은 휴가 왜 가? 저 휴가를 첫 해에는 한 번밖에 못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해서 가고 간이 부었죠. 예. 주임 신부님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분이 절대 디스하는 게 저는 그분 존경합니다. 굉장히 존경해요. 지금 굉장히 존경하는데 좋아요. 제일 행복했어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그분이 정말로 그러니까 어떤 신부님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런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불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잊으세요. 그러니까 태생이나 부모님 여러분들 중에서 부모님 선택했어요? 없어요. 다 태어나니까 우리 엄마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아줌마 누구지? 다 처음 봤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한 거 있죠. 반대로 내 잘못이 없고 내 선택이 있는 거.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 내 와이프나 내 아이 자식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끝까지 행복의 변수를 버리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니까 가는 거예요. 이거 잘 지내면 끝까지 잘 지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돈이에요. 돈. 제일 중요하죠. 애들은 꼭 물어요. 얼마 전에 김재동 씨 김재동 씨 말고 심리학자 어떤 그 분과 청년들 토크하는 거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근데 제대 말년인가? 그래서 물은 거예요. 거기 심리학고 저명한 그 강사예요. 그때 저는 내일 모레면 제대인데 저는 사회에 하면은 대학도 변변치 않고 집안에 돈도 없고 스펙도 별로 없고 영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집안인 것 같아요. 지금 말했을 때 학력, 집안, 돈 모든 것 해가지고 변변치 않은데 제가 사회에서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진짜 쿨하더라고요. 보통은 뭐 힘내고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뭐 있을 것이 한데 그분이 성공할 수 없어요. 없다고. 당신 조건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쿨하게. 그쵸? 왜냐면 돈 없고 학벌 안 되고 뭐 안 되는데 그 사람
저는 여기서 다시 본 게 뭐냐면 그 질문을 다시 본 게 이건 아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성공이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성공과 달라요. 아마 그 사람은 돈 많은 직장, 대기업, 큰 데 가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쵸? 학벌, 돈, 집안이니까 그렇잖아요. 외모 그런 거니까. 근데 제가 보는 그 성공의 변수 아니 뭐냐 행복의 변수 돈인데 그 사람이 말했던 거랑 달라요. 성공은 행복과 달라요. 그 사람은 거기서 저는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행복은 제일 중요한 건 애들이 봤을 때 돈이에요. 그래서 집안, 학벌, 연봉 그런 거. 부동산 중요하다. 부동산 있는데 주일학 꼬맹이한테 초등학교 주일학교 U12 유치부 1, 2학년 애들한테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우리 친구는 뭘 하고 싶어요 물어요. 근데 애들이 꼭 이 얘기하면 뭐라면 저는요 신부님 저는요 경찰이 되고 싶어요. 꿈을 묻는 게 아니에요. 뭘 하고 싶냐고. 하고 싶은 게 뭐냐고. 그럼 애들이 몇 번째 그 질문에 끝나서 이걸 묻는구나 해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저는 대부분 그 많은 게 운전하고 싶다고 해요. 운전하고 싶어요. 운전하고 싶고 두 번째 이게 비행기도 있어요. 비행기 같은 거. 비행기 있고 요리해보고 싶다고 그래요. 엄마 아빠 하니까 요리도 있고 웃긴 거 지난 물어보니까 놀이공원 알바가 있어요. 놀이공원 왜 하고 싶어? 그랬더니 이거 안녕하십니까 이거 있잖아. 이걸 하고 싶대요. 그래서 진짜 너 특이하다. 와 너 알바를 하고 싶구나. 알바. 그 다음에 진짜 웃긴 건 술 마셔보고 싶대요. 그래 너 쿨하다. 그래 마셔보고 싶다고 하니 그래 인정하네. 근데 진짜 웃긴 건 담배가 나왔어요. 담배 안 펴고 싶다고 그랬어요. 얘는 그래서 얘는 과자 안 줬어요. 너는 어린애들 피지 않아. 너는 담배 피는 거 아니야. 아니고 진짜 웃긴 건 와 세상에 이번에 와 진짜 자취해보고 싶어요. 와 자취해보고 싶어요. 제가 그 친구 잘 알아요. 성격 잘 아는데 너 왜 자취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혼자 있으면은 굉장히 자유롭고 편할 것 같아요. 혼자 살아보고 싶대요. 초등학교 4학년이 와 너 진짜 짱이다. 넌 진짜 큰 사람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애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하고 세계여행 그 어디 해외여행 같이 여자애들끼리만 남자애들 안 그래요. 여자애끼리만 하고 싶다고. 신기한 거는 전 놀란 건 결혼이나 연애가 없더라고요. 나 여친 사귀고 싶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나? 아무튼 애들이 기계와 대부분이 많아. 그러니까 이걸 첫 번째 하면은 기계와 그거를 움직이고 싶어요. 특히 어린애들이 유모차 끌고 싶잖아요. 엄마들이 하니까 나도 끌어보려 하는데 이걸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한 번 그중에 차가 최고예요. 제가 한 번은 성당이 여기 있으니까 이 유치원을 왔다 갔다 길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놀이터 막 놀고 있는 아이들 되게 보기 좋아요. 항상 오후 5시면은 바글바글해요. 여기 보면서 진짜 이쁘다. 그 유치원 아이들 한 40명이 바글바글 노는데 옷을 이쁘게 입고 원복도 입고 봄날의 햇볕 아니면 가을날의 그런 단풍 보면서 얘 참 잘 어울린다 이쁘다 하는데 그때 문득 마음이 뭉클했던 게 뭐냐면 저 친구들에게 대부분의 꿈이 운전하고 싶고 차를 갖고 싶다는 건 운전하고 싶다는 건데 저는 차도 있거든요. 전 차가 있고 면허도 있어요. 그리고 그 차에 기름을 가득 넣을 수 있고 맘먹으면 쉬는 날 우리나라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톨비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면허도 없고 차도 없고 톨비도 없고 기름값도 없는 저 꼬맹이들보다 더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 훨씬 더 행복해 보여요. 그게 느꼈어요. 그때 물고래 보면서 내가 세상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친구들의 꿈이 저에게 현실인데 저는 그 꿈을 살고 있는 현실이 저 친구들보다 불행한 거예요. 꿈을 이뤘는데 애들은 요리가 꿈이고 운전이 꿈이고 술이 꿈이 술은 진짜 엄청 먹었다. 술이 꿈인데 하지만 저는 불행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중요한 건 굶으면 힘들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행복론 해가지고 한번 쫙 정리해가지고 그 신학교 부제 때 했던 그거 내용 행복에 대한 책 다 읽고서 딱 했던 건데 돈이 행복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있어요? 네? 부족하지 않을 만큼 먹고 살 만큼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되면은 이게 칠판 의식주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도 안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월급 받아가지고 굶으세요? 밥 먹잖아요. 근데 더 벌고 싶죠. 차도 사고 에어컨도 사고 빔도 사서 영화 보고 싶고 그쵸?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면 그 이상 행복도가 안 올라요. 물으면 100% 안 올라요.
근데 뭐가 올라요? 돈 더 벌면 네? 욕망? 아니요. 자, 여기서 다시 볼게요. 행복이 오르지 않아요. 행복이 오르지 않지만 뭐가 올라요? 만족도가 올라요. 저는 이거 만족도로 표현해요. 뭔 말이냐면 100억 번 사람이 101억 벌었어요. 반찬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논단 말이죠. 제가 한번 봤어요. 1600억 자산가 봤어요. SK 회장님 돈 많죠. 그쵸? 아마 그 임원급이면 임원급도 천억 없겠다. 1600억. 부동산으로만 1600억이에요. 부동산으로만 1600억. 임대 수익이 한 달에 20억이에요. 20억 안 쓰면 계속 쌓여. 누적돼. 근데 이 회장님의 일과를 보니까 아침에 9시 일어나가지고 사우나를 가고, 그리고 골프 클럽 그 있죠. 가서 회원 모임을 해요. 그리고 오후 한 점심 먹고 오후 한 3시쯤에 이 부동산들을 빌딩이 한 몇 채 있는데 관리하는 그 사무실 있더라고. 거기서 한 체크 다 하고 퇴근해서 회식하고 노는 거예요. 일이 없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 그냥 한 달에 20억을 벌어. 그러면 하루에 한 1억 벌겠다. 그냥 계속 안 쓰면 돈이 쌓이는 거죠. 하는 게 없어요. 자, 만족도가 올라가는데 이 만족도가 행복도가 아니라는 거 중요한 건요. 그래서 돈을 되게 많이 버는 사람들이 1000억 벌고 1001억 벌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대기업 CEO들 100명 물었어요. SK 회장님도 걸릴까 모르겠다. 그랬겠죠? 물었는데 그 중에 70%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돈 끝났거든요. 이분들은요. 이거 얼마 커요. 4억도 얼마. 근데 이분들 회장님 디스하는 거 아니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돈은 중요한 건 행복과 만족 있죠. 돈은 일생에,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돈은 필요한 거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른 걸 살면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건 행복도지 만족도가 아니에요. 채우려면 그만큼 더 많이 사야 되고 더 많이 소비를 해야 되고 더 많이 얻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죠. 만족도, 행복도. 인생에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아셨죠? 돈은 굉장히 필요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매달리거나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특히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본 거는 나중에 지금 분명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야겠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스스로 무덤. 뭐지? 나 스스로 셀프 무덤. 셀프 무덤. 이게 뭔 말이냐? 나 스스로 나를 옥죄는 거예요. 특히 이걸 저는 꼭 우리 한국 사람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주위의 시선, 이거 전혀 의식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의식해요. 너무. 아이패드 너무 무료워서 이거 바꾸고 싶다. 됐다. 이게 뭐예요? 아이씨. 이게 누구 다리예요? 제 다리예요. 이상하죠? 오늘 저한테 뭐 달라진 거 없어요? 네, 정장이 입어서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성당에서 맨날 등산 바지 그런 거죠.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달라진 거 없어요? 신발 짝짝이에요. 이거 왜 얘기하냐면, 저 신발 짝짝인 거 아신 분 지금까지 모르셨죠? 이거 왜 얘기하냐면, 한번 전 사상동에서, 저는 사상동에 하는 게 사목생활이니까, 한 번은 제가 구두가 2켤레 있어요. 이게 신부대 때 신었던 구두고 서품 구두. 이건 죽을 때 신고 갈 구두예요. 이거는 그 전례화라고 미사할 때 신는 구두예요. 이거는 그 성당 밖으로 안 신고 나가요. 이건 성당에서 뒷굽이 안 까요. 그래서 성당 안에서 기도할 때나 성전 안에서 신는 구두고, 이거는 서품 구두 한 켤레 있는 거니까 죽을 때 이건 신고 죽는 거예요. 표시돼 있어요. 죽으면 아마 갖고 와서 신기고 할 겁니다. 신부 구두가 전 2켤레가 있어요. 많지 않아요. 많이 안 신으니까. 근데 사상동에서 이거를 2개를 막 바꿔 신었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외출할 때 성당 안에서. 근데 사상동은 이게 좁아요. 이 신발장은 이게 안 넓어요. 요만하니까 여기서 막 왔는데, 한 번은 왔다 갔다 신고서 미사했는데 성당에 전화하는데 짝짝이 신고 왔어요. 제대 위에서. 큰일 났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숨기지? 아니, 애들이 이거를 이렇게 신는 경우 있어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신는 경우 있어도 다른 신발 신지 않아요. 이거 누가 이거 신고 와, 이거 이렇게. 너무 창피해서 이거 어떻게 숨기야 되는데, 수단이다. 수단이 길잖아요. 그래서 굽히면 안 보일까, 이렇게 다니면 했는데, 그날따라 하적이어서 흰 수단이었어요. 하얀 수단에 까만 구두 딱. 너무 창피한데 신자들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이거 제가 이 사진 찍은 게 지금 아까 7시예요. 이거 종로 5가예요. 내려서 갈아 신는 거예요. 이거 한자. 설마 제가 신고 아껴서 한자 갖고 왔지 이걸? 아무 모르겠어요. 지금 자매님도 세상에 눈치채지 않았어요. 아무 신경 안 써요. 왜냐면은
좀 웃긴 건 한 가지 또 얘기. 얼마 전에 엊그제 그 베네딕토 수도원으로 주일날 그 외관으로 우리 전례부 청년 데리고서 피정이랑 갔다 왔어요. 피정이랑 가서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건데 아침에 눈 뜨고서 바빠요. 왜냐면 수사님들 기도 시간 맞춰야 되기 때문에 6시에 막 들어가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근데 밥 먹고 나왔나? 밥 먹고 나왔는데 청년 한 명이 계속 키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 키 좀 주세요. 방키 좀 주세요. 방키. 방키를 달라고. 근데 방키가 제 전체 문 현관키이기 때문에 닫으면 안 열리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애들 방키 전체 키니까.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왜 산책 좀 하고 가자고. 밥 먹었잖아요. 돌자고 그랬더니 계속 신부님 주머니 있죠. 막 주머니 손 넣고 막 성추행 같지 않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난 도저히 너무 오버하니까 신부님 뭐 떨어졌어요. 막 숙이면 또 집을 누르고 그러고. 나중에 보니 또 왜 그러냐 하니까 눈썹이 없대요. 그러니까 화장을 안 하고 기도를 하고 아침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눈썹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서 눈썹을 그려야 되는데 창피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누구도 걔한테 너 눈썹이 없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혼자 스스로 눈썹이 없다는 거예요. 남이 신경 안 쓰거든요. 나 혼자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속이 터지는 거죠. 자, 볼게요. 여기서 이거 제가 괜히 말하는 거 괜히 신부님이 눈썹 없는 고통을 몰라서 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아니요. 열기로 가득 찬 프로농구 경기장. (6천) 명의 관중이 모인 이곳에서 몰래 실험이 펼쳐집니다. 관중석 출입구, 온몸에 착 달라붙는 검은색 타이즈를 입고 등장한 한 남자. 수많은 관중들이 자신만 쳐다보는 것 같아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모르는군요. 이제 이 남자가 농구장 구석구석을 활보할 겁니다. 과연 사람들은 이 남자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주춤거리며 관중석 한켠에 자리를 잡습니다. 용기가 안 나는지 조용히 박수만 치는군요. 그러나 옆 사람들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얼어붙은 듯 앞만 바라보는군요. 하지만 5분 후 드디어 용기가 생겼는지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제 마음먹은 듯 큰 소리로 응원을 해보는데 농구장 어디에도 이 남자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과감하게 자리를 옮겨봅니다. 처음보다 걸음걸이도 당당하군요. 힐끗 쳐다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내 눈길을 돌려버리는군요. 경기장의 열기는 더해가고 이제 이상한 옷차림이나 뭐 그런 사람 혹시 없었어요. 사실은 바로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힐끗 바라보기까지 했었죠. 사실은 바로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들 못 본 게 아니라 봤는데도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보란 듯이 돌아다니지만 모두들 경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만 바라보고 있다고 착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로 바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줄 여유가 없습니다. Yes, yeah, absolutely. That one illusion is we think we're a bigger part of the everyone else's attention than is actually the case. People are
paying less attention to you than you think, and so there's less reason to worry. 자막 안 보실까 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착각. 그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신경 안 써요. 내가 보는 것만 보는 거지 보지 않는 것은 보지 않아요. 이 한 가지 느낀 거는 제가 거기 본당에 있는 신자분이 거기 우연히 만났어요. 호주를 휴가 가는데 같은 비행기 탄 거예요. 우연히, 정말 우연히 타가서 그 집 그분이 저희 친구분 큰아버님 댁이 또 옆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들도 만나고 그 애들 만나고 했는데 그 샘이랑 걔네들 만나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엄마가 6개월만 왔으니까 얼마나 잔소리 심하겠어요. 애들 셋만 지낸 거예요. 애만 보내고 엄마 아빠는 6개월마다 기러기처럼 왔다 갔다 도와주는 건데 6개월 만에 애들 방 가니까 얼마나 잔소리 많겠어요. 막 특히 방 더러운 거 인정하겠는데 애 옷은 교복 입는데 이렇게 왜 입냐, 뭐 바지는 이게 낫지 않냐, 치마는 왜 그러냐 막 하는데 너 머리는 또 왜 이렇게 하고 다니냐, 애들이 보면 어떡하려고 하냐. 그러는데 그 꼬맹이가 거기 호주 산지 지금 2년 됐거든요. 근데 그 친구 바로 한 얘기가 엄마 여기선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도 신경 안 써. 뚱뚱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뚱뚱한 진짜 뚱뚱한 여자 뭐 아가씨, 그러니까 청바지 한쪽 이만한 거 그렇게 뚱뚱해도 그냥 얘 뚱뚱한 거지 손가락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안 써.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도가 높아요. 행복도가 높아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너무나 많이 시선을 주고 있으면은 내가 불행한 거예요. 특히 그 명품 쓰고 특히 남들 비교해가지고 계속 남의 의식해가지고 하는 쪼는 분이 누가 있어요? 부모님. 특히 맨날 하죠. 옛날 어릴 적에는 학교 하니까 또 뭐야? 학벌 끝나면 또 뭐 있지? 직장, 그리고 결혼, 연애, 자녀. 특히 애 왜 만나냐. 대부분 이거 갖고서 쪼는 부모님들 캐보잖아요. 대부분의 이런 부모님들이 어디에 있냐면 어떤 모임에 나가요. 엄마 아빠가 모이는 동갑내기들 모임이 있으니까 누구 애는 그렇다더라, 누구 애는 그렇다더라. 신기한 건 그런 모임을 나가지 않고 가정 안에 조용히 있으신 분들은 그 뭐라 안 해요. 뭐라 안 해요. 오히려 기대를 하거나 하지 이거 나가는 분이 타박을 해요. 너 왜 그러냐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절대로 부모 시대 인습을 우리는 완전히 버려야 돼요. 이건 진짜 의식하면 안 됩니다. 남의 의견. 제일 중요한 뭐라고요? 거기 그 글 읽었는데 나에 대한 남들의 평가는 그들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다. 나에 대한 남이 하는 평가는 그 사람들 몫이 내 몫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나는 남의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줄 거면 다른 거예요. 제 나쁜 놈이다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건데 내가 알고 있는 내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게 짱입니다. 좀 정리할게요. 시간 지났어. 빨리 끝내. 오씨 5분 지났어. 영상 보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거 변수예요. 원래 강의가 없는 건 내용인데 붙어버렸어요. 이게 수도원에 가서 청년으로 피정을 했습니다. 가서 구경도 하고 여기 옛날에 아주 오래전 성당 전통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에 갔어요. 전통인 수도원 가서 인사도 하고 미사도 하고 엄청 성당이 다르더라고요. 수사님들이 와 이게 다 수사님들 아는데 이거 14억짜리 파이프 오르간 뭐 이렇게 아니 똑같이 까만 옷 입고서 기도하시면서 재밌는 건 제대 앞에 보통 이날 대축일이라고 와인이 나왔어요. 이날 성당은 그 중요한 성인 축일날 맛있는 거 주거든요. 좋은 축제 날이니까. 재밌는 건 제대 앞에 꾸몄는데 이게 수사님들 다 농사 지은 거예요. 쌀이랑 무랑 해가지고 하나님께 소출을 바치는 거예요. 가을이니까. 그래서 예쁘게 꾸며주셨고 그러니까 대축일이라고 와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밥도 먹고 고기 반찬 많이 나오고 수사님 완전 훈남이셨어요. 진짜. 내후년 신부님 되신다는데 진짜 훈남이시고 그 강의를 해주셨는데 원래는 그 수도회마다 규칙서라는 게 있어요. 뭔 말이냐면 우리 함께 살자는 규칙이에요. 그 내규들 방법 매뉴얼인데 그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려고 했다가 우리가 하도 떠들고 시끄럽고 하니까 행복에 대해서 강의를 바꾸셨대요. 강의를 이제 삥 둘러 앉아가지고 아침에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전화가 급하게 와서 많이 못 들었지만 그 수사님께서 해주신 훈남이시다 진짜. 와 장난 아니다. 그래서 수사님들 돈 많으셔. 와 이거 나이 없는데 이거 있어. 와 이거 있어. 나이 없는데 아니에요? 공동 쓰는 거? 수사님이 그러니까 아무튼 그 규칙서 베네딕토 성인이 말하는 삶에 대한 매뉴얼에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 말씀하셨는데 독선과 아집을 내려놓기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날 빼고 삶의 중심 하나님 모시기 그 비운 자리에 하나님적으로 살자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기 자신에 방해되는 모든 걸 포기하기. 한마디로 내가 나를 찾아가고 하는데 돈이며 자꾸 물질적인 거며 이성이며 해방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착하게 잘 살자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설명해 주시면서 그 마지막에 한 청년이 물었어요. 진짜 질문을 받겠다 했더니 청년이 신부님께 수사님께 그러면 수사님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질문이 어려운 질문인 게 착하게 삽시다. 성당에서 신부님 강론했어요. 그럼 신부님 착하게 살고 있습니까? 할 말은 수사님께서는 좀 당황스러워 하시긴 하셨지만 아주 차분하게 네, 네,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그 어딨지? 아닌데? 너무 그렇구나. 어쩐지. 예. 저는 수도 생활 안에서 수사를 살면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집으로 그러니까 다른 행복감과는 다르지만 지금은 굉장히 행복하고 내가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면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께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라고 행복하다 말씀하실 거예요. 듣고서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신부님이고 이분이 2년 뒤에 신부님 되실 거고 수도의 신부와 교구 신부는 달라요. 사는 게 거의 99% 달라요. 거기 저는 세속에서 신자를 만나고 수사님들은 수도의 안에서 살아요. 가끔 왔다 갔다 하지만 집으로는 기차 내 안에서 계속 생활을 했어요. 나에게 이 질문이 들어온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오늘 들어온다면 행복하다고 했을까? 제가 바라보는 행복과는 좀 달랐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수도의 신부님들은 A 영성, A급이래요. A급 영성. 이분들 진짜 깨끗해요.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깨끗해요. 전 이만큼 기도 못하고 이만큼 묵상도 못해요. 바쁘고 하니까 핑계 있는데 못해요. 저는 그래서 교구 신부는 B급이라고 해요. B급. 저는 B급 영성이에요. 그냥 좀 떼먹고 왔다 갔다 땀을 많이 흘리고 뭐 그런 건데 정신이 없고. 근데 저는 민생을 알아야지 신자분들 알아야지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되게 슬픈 얘기였죠. 민생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저는 행복한가? 저에게 만약 묻는다면은 오늘도 준비하면서 생각한 거는 행복은 한데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은 한데 행복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절반밖에 오케이를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제 삶의 전제가 뭐냐면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죽도록 정말로 열심히 일해 아등바등 살아야지 안정이 돼요. 그쵸? 여러분 중에서 우리도 다 그럴걸요? 석 달 놀아봐요. 통장 비죠. 어떻게 먹고 살 것도 없죠. 직장 없죠. 큰일 난단 말이죠. 세상은 정말로 아등 살아야지만 할 수 있고 금수저 몇 명 없어요. 살면서 다 좋을 수 없고 뭔가 안 좋은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되게 좋아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가시가 하나 박혀 있어요. 그 불편하고 불행한 것들을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행복으로 오늘 결론입니다. 만들어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 드리고 싶은 거라서 이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불행해요. 세상은 아예 전제가 그래요. 만만치 않고 분명히 힘들어요. 하느님 창조하신 거는 좋긴 하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만만치 녹록지 않고 빌 게이츠 말했죠. 모든 인간의 출발점은 불공평해요. 달라요. 어렵죠? 그래서 그 불행함과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서 우리가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그 방법들 이런 그래서 전제들이며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거는 그 힘든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있죠. 미니언들을 그리고 조금씩 배려를 하고 모아주면서 이 과정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목적만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것도 행복한 거니까 레고 만들 때 조립하는 게 행복해요? 만들고 나서 보면 행복해요? 조립하는 게 행복하다. 만들고 보면 뿌듯해요. 그래요? 뭐 다를 수 있어요. 성취감과 어떤 과정이 있겠는데 그럼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월요일 신부만 행복해요. 월요일 신부가 쉬는 날에 신부 행복하고 화, 수, 목, 금요일 저녁, 토요일 행복해요. 일요일 행복해요. 일요일 저녁 때.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저녁 때 성당 오시니까 보통 말하면 금요일 하죠. 불금. 그 다음에 놀 수 있고 불금. 이게 성취감 행복하다면 일요일 저녁 행복해야 돼요. 그쵸? 주말 다 보냈으니까. 근데 신기한 건 그 격주지 않은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 저녁이 제일 설레고 행복해요. 짱 행복해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이 과정 그걸 보면서 희망 가질 때예요. 괜찮아질 거야.
조금은 괜찮아질 거야. 우리 어르신 아니구나. 우리 저희 자매님들이니까 우리 자매님 세대 아니고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랬대요. 신혼은 아무리 작게 시작해도 흉이 아니었대요. 단칸방 살아도 냄비 몇 개 있어도 부족한 건 창피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커지면 집 한 칸 늘리고 아이 낳으면 또 한 칸 늘리고 조금씩 해가지고 마당 있는 집 아니면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따뜻한 가스보일러 나오는 집 그 옮겨가는 과정이 제일 행복했대요. 지금은 아파트 사시더라도 그 옛날이 훨씬 더 행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자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힘을 키우라는 법을 드리고 싶었고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에서 이거 동시에 만만치 않지만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법은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바퀴벌레도 살기 위해서 남의 집에 들어옵니다. 바퀴벌레도 기어 들어와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죽으라는 법 없고 조금씩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거라도 만들어 준다면은 우리가 나중에라도 받는 게 당장 없어도 먼 훗날이라도 꼭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10분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안 끝났습니다. 네. 자, 질문 받고서 끝낼게요. 10분만 할게요. 9시 됐네. 10분만 질문 받을게요. 질문이 없으면 10분간 아무것도 하잖아요. 그 뿌리는 약이에요. 칙칙칙 레이드. 네, 나중에 하나씩 사다가 아까워가지고 3개 번들 팔더라고요. 3개 해서 2개씩 찼어요. 하룻밤에 하나 다 써요, 진짜로. 그래서 다 쓰니까 2개 차고서 쓰고. 예. 아 그래요? 아 축복입니다. 네. 아유, 예, 좋은데 사시는 거예요. 네. 행복하는 거요? 예. 예. 솔직히요. 밤 11시 반, 12시에 나가서 바퀴벌레 50마리 죽이고 들어오면 잠이 안 와요. 심쿵해요, 심쿵해. 불빛을 딱 비쳤을 때, 딱 있었을 때, 또 바퀴벌레가 불빛 비치면 안 도망가더라고요. 좀 멍청해요. 그래서 그걸 막 죽이고 나면 저도 막 심장이 막 쿵닥쿵닥하고 좀 죄송한데 바퀴벌레 말고 막 곱등이랑 있거든요. 그 보면 진짜 깜짝 놀라요. 진짜 이만해 곱등이가. 깜짝 놀라요. 더럽고. 그러니까 그러고 들어오면 잠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건 죽이고 나면 행복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그 돌면서 막 한 마리 두 마리 나왔을 때 마당에 혼자서 이렇게 사상동 문 잠기거든요. 혼자 딱 서가지고 내가 이겼어. 이렇게 그 뭐랄까 그 짜릿함. 내가 이겼어. 그때 짜릿함.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일 행복한 건 애들 유아방에 바퀴벌레 없을 때요. 성당 안에 없을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애들 뛰어노는 공간인데 아예 없애버렸을 때 되게 좋았어요. 네. 또 시작했다. 예. 네. 중국교를 들은 친구인데 또 이게 질문하네요. 하나님 창조하신 생명이 저희 한 가톨릭 교회에서는 생명엔 등급이 있어요. 식물 위에 동물, 곤충, 벌레고 벌레 위에 동물이고 동물 위에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곤충이나 벌레 또는 동물이 해를 가한다면 죽일 수 있어요.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지만 그걸 무조건 없애가지고 그러니까 해충이죠. 죽일 수 있고 동물같이 괴롭히지 않는데도 죽인다면 그건 학대예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해를 준다면 죽이는 거고 참고로 바퀴벌레보다 사실은 모기가 제일 무섭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곤충은 모기예요. 10만인가요? 말라리아로 죽이는 거요. 뭐 벌 같은 거는 뭐 끼지도 못해요. 상어 뭐 그거는 한 1년에 뭐 100명 죽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기 제일 많이 죽여요. 모기는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여야 돼. 바퀴벌레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사람 괴롭히는 건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다음 질문. 네.